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자, 얘를 이제 이 캡컷을 끄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다른 프로젝트예요. 그런데도 나의 사전 설정 들어가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항상 얘를 딱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좀 길어요, 그죠? 자, 재생해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사이즈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그죠? 여기다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해보면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시니어스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캡컷 PC 버전 강의 시간입니다. 업그레이드 응용 이제 2편 두 번째 강의인데, 오늘도 역시 애니메이션을 이용 키프레임 그리고 복합 클립을 이용한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어떤 거냐면 내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하는 그런 조그마한 아이콘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24강을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오늘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고 키프레임과 복합 클립만을 이용해서 복합 클립을 사전 설정 저장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빼서 중복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예, 여기에 이제 사람 목소리가 이제 제 목소리를 집어넣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음원 소스를 귀여운 아이의 목소리라던가 여성의 목소리 이런 걸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낫겠죠. 요건 제가 그냥 제 목소리를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아니면 뭐 그런 소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띵동 띵동 하는 그런 소리만 집어넣어서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복합 클립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여기 선택한 요 화면 있죠. 요 클립 있죠. 요 클립은 복합 클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트랙에 존재하는 클립들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어 주는 게 복합 클립인데, 얘는 내가 사전 설정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나의 설정 보면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자, 얘 한번 지워 볼게요. 이렇게 지워보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애니메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화면이 지금 엄청 크죠? 근데 얘를 이렇게 줄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쓸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 가운데가 좋다 이러면 가운데서 쓸 수가 있어요. 재생해 볼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뭐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그죠? 지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복합 클립이라는 거는 아까 여러 개의 트랙에 존재하는 클립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복합 클립으로 만든다고 했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복합 클립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개의 트랙을 사용한 클립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졌어요. 얘도 선택해 보면 키프레임이 여러 개가 있죠. 키프레임, 예,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다 되어 있어요. 요걸 오늘 해볼 겁니다. 이쪽에 이제 효과음, 마술소리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직접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예, 건너뛰기 절대 하지 마세요. 건너뛰기 하시고 그 내용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시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내용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걸 건너뛰거나 안 보시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힘이 빠진답니다. 예.
답변을 해드리기가 싫어져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모든 걸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소스 있죠? 이런 소스를 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디 뭐 유료 사이트나 이런 데서 투명한 배경을 가진 이런 것들을 구하면 좋겠는데, 그건 뭐 유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무료도 있겠지만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검색을 해서 쉽게 가져와서 배경 제거를 해서, 여러분들 배경 제거하는 거는 캡컷에도 있죠? 그걸 한번 바로 응용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저도 이렇게 검색한 게 있잖아요. 자, 알림종, 뭐 png 뭐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이렇게 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png라고 그래서 배경이 다 투명한 게 아니에요. 배경이 있는 것들도 png로 저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캡컷에서 배경을 제거하려면은 좀 색상이 이렇게 다른 거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자면은 이걸 눌렀을 때 이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로고 글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곤란해요. 이런 거는 좀 낫겠죠. 근데 이거는 실제 이게 원래 디지털 이미지에서는 이 지금 격자문이 있죠. 요거는 배경이 투명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얘를 다운받아 보면 배경이 투명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면 이렇게 PNG로 돼 있지만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보면 그 격자무늬 자체가 이미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PNG 파일을 얻어서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캡컷에서 배경을 제거해서 사용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캡컷에 불러다 놓고 이렇게 불러다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스톡 자료실에서 여기에서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하나 갖다 놓고 할게요. 무료, 제가 출력을 할 건 아니니까 뭐 프로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 요거 하나 갖다 놓을게요.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배경으로 쓸 거 갖다 놓고, 얘는 선택되면 안 되니까 이걸로 좀 잠글게요. 이렇게 운이 좋으면은 이런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 이렇게 가져왔을 때 배경이 투명하죠. 이렇게 배경이 투명해요. 이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얘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미지니까 길이를 내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죠? 예, 구독 여기도 있고,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자 보세요. 이게 원래는 이 이미지가 여기 격자무늬, 이게 원래는 배경이 투명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게 투명한 게 아니에요. 밑에 배경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때 여기 배경 제거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배경 제거라는 게 있죠, 여기. 근데 여기 자동 삭제나 뭐 이런 것들은 프로예요, 프로. 캡컷에 유용한 기능들은 다 프로화 돼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이거 돈을 내고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돈을 내고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다른 건 사용하지 않고 여기 크로마키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컬러 피커라는 여기 스포이드 툴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이미 활성화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비활성화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활성화 누르면 이미, 자, 내가 배경을 선택하면 이렇게 배경이 없어지죠. 만약에 빨간 곳으로 하면 빨간 곳이 투명해집니다. 그죠? 자, 여기를 누르면 배경이 투명해져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상태가 조금 거칠거칠하게 제대로 안 빠져요. 이때 뭐 그림자나 이런 거 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이거 갖고 약합니다. 아예 안 돼요. 체조를 한다고 해도 깨끗하게 빠지진 않으니까, 그래픽 툴을 다룰 수 있는 분, 포토샵 같은 이런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깨끗하게 빼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오늘 강좌는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축소를 시켜 놓으면 조금 나아지긴 해요. 그래서 얘를, 자, 여기 지금 테두리가 생겼죠? 얘를 좀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줄여 볼게요. 요 정도로. 자, 요거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매 요 정도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쪽에 엄지손가락 좋아요죠 얘는. 그죠? 좋아요도 여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요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할게요. 요 위치에다 대충 갖다 놓고, 여기 보면 종 모양이에요. 종 모양. 얘도 마찬가지. 이 종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다행히 바닥이 배경이 없는 투명한 거예요. 이렇게 운이 좋게 걸려서 이걸 쓰시면 깔끔하게 됐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배경 제거. 요거를 크로마키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경 쪽에다가 딱 넣으면, 마우스를 올리면 어때요? 이렇게 배경이 날라갔죠. 그죠? 얘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이 외곽선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헤더 테두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조금 깔끔해지죠. 근데 아쉽게도 여기 프로 테두리 정리도 이렇게 좋게 돼 있는데 여기도 프로, 모든 기능들이 다 프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섬세하게 조정을 하시려면은 프로 버전을 쓰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조정하게 되면 내보내기 할 때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 기능을 쓰시면 안 돼요. 자, 얘 마찬가지로 좀 사이즈 줄여야 되겠죠? 적당한 사이즈로 들어서 이렇게 옮겨 놓으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애니메이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적당히 센터에다 갖다 놓고, 자, 이렇게 하면 3개가 완료가 된 거죠. 그죠? 길게 뺄게요. 같은 길이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해도 되고, 요거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위치 조절을 하고 길이도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그럼 기본은 된 겁니다. 근데 손가락이 없죠. 손가락 누르는 거 이렇게. 자, 얘를 선택하고 얘를 여기다가 갖다 딱 놓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안 와도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옮기고 뭐 할 거니까. 자, 배경 제거부터 할게요.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줄여서 이 정도까지만 줄여보고, 그리고 요거는 가운데다 좀 놓을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면서 얘를 누르고 또 이거 누르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요 위치 정도에다 해볼게요. 뭐 정확히 센터는 안 해도 돼요. 위치를 조절을 할 거니까 나중에. 이러면 소스는 다 준비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키프레임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요거 애니메이션을 할 때 다른 것들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잠시 잠가 둘게요. 여러분들 잠그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자물통 모양. 자, 자, 요거 위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얘를 좀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변동할게요. 맨 밑에 트랙에 있는 애가 처음 거, 그 다음에 트랙에 있는 애가 엄지손가락이 두 번째 트랙.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얘도 좀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 이게 이 밑에 숨었다가 위로 쭉 올라오면서 순서대로 얘가 먼저 올라오고 두 번째 올라오고 세 번째 올라오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가서 누르는 애니메이션을 지속적으로 해볼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올라오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세 개를 다 선택하고 아래로 좀 내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왜냐하면 얘가 아래에 있다가 쏙 올라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다가 쭉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해야 돼요. 하나씩. 자, 그러면 해볼게요. 요거 하나부터. 이때는 이제 이런 거 잠가 놓으셔도 돼요. 자, 잠가 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1프레임에서는 안 보이다가 이제 몇 프레임에서 이제 올라올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여기 기본에 있는 변형이라는 곳에 키프레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동만 할 거니까 요것만 쓰면 되는데 전 귀찮아 가지고 그냥 전체 뭐 확대, 위치, 회전 이런 걸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기 그냥 변형으로만 체크를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 타임라인 막대가 꼭 처음으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변형에 체크를 탁 하면은 전체 키프레임이 다 생성이 되죠. 그죠? 물론 얘네들은 회전 같은 건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냥 편하게 체크할게요. 자, 여기 구독 버튼이라는 이 트랙에 보면 키프레임이 하나가 생겼어요. 여기 지금 하얗게 돼서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색깔이 바뀌었죠. 그죠? 자, 요렇게 이 상태에서 아래에다 내려놓을 건데 미리 제가
요 다음 프레임에 여기 요 정도에다가 미리 키프레임 하나를 찍어 놓을게요. 자, 얘를 이렇게 딱 찍어 놓으면 얘는 요 위치가 고정이에요. 고정. 요 위치가 고정이고 뒤로 가서 첫 번째 프레임은 얘를 아래로 내릴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안 보이다가 얘를 이렇게 하면 올라오죠. 이렇게 쭉. 그죠? 자, 얼마나 걸리나 볼까요? 자, 여러분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가 많이 벌어질수록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이게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이 프레임을 살짝만 이렇게 좀 더 반으로 50% 정도 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요것도 좀 느리긴 한데 그냥 쓸게요. 귀찮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엄지손가락 역시 첫 번째 프레임에다 여기 변형을 눌러 놓고 살짝만 조금만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넣으면은 어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도 아래로 쭉 내립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동시에 올라오죠. 그죠? 동시에 올라오는데 쓰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재미가 없죠. 그죠? 동시에 올라오면. 그래서 얘가 올라온 다음에 얘를 그 다음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 클립 자체를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안 보이다가 얘만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나중에 엄지손가락이 올라오죠. 역시 얘네들을 미리 옮겨놓고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고 지금처럼 작업을 하고 나중에 옮겨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미리 옮겨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올라온 다음에 얘가 올라오면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서브스크립트가 엄지손 좋아요와 여기 알림종은 애니메이션이 된 건데 나중에 이제 요 손가락이 클릭하는 애니메이션도 또 만들어 줘야 되고 얘가 손가락이 클릭할 때 살짝 작아졌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 애니메이션도 필요로 합니다. 그 작업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엄지손가락은 잠시 동안 안 보였다가 그죠? 클릭하는 순간에 나타나게 하는 게 좋겠죠? 이때 엄지손가락이 누르는 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을 잠시 좀 잠글게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이 손가락 작업하고다 얘를 건드려서 또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얘만 살려놓고 자, 얘가 여기 있다가 처음엔 요 위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요렇게 이동을 해서 프레임별로 요 정도에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지금 하시면 안 되죠. 키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누르면은 요런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한 몇 프레임만 이렇게 놓고 얘를 좀 줄여요. 이렇게 줄여줍니다. 위치도 이렇게 옮겨주고. 야, 이거 너무 바닥으로 내렸는데.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해보면 눌렀다가 그죠? 눌렀다가 이제 원래대로 복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원래 있던 얘를 이 키프레임을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컨트롤 V 그러면은 딸깍 하고 누르는 게 나올 거예요. 클릭 그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 좋아요를 눌러줘야 되겠죠? 자, 이거 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그렇죠. 요 정도는 주고 여유를 두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얘를 눌러주고 이번에는 얘를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애니메이션이 일어난지 이렇게 옮겨지죠.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살짝 줄여주죠. 그죠? 눌러주고 얘를 딱 눌러줍니다. 이렇게 올려줘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복사 컨트롤 C에서 여기 컨트롤 V 눌러주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누르고 이동해서 누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종 누르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하나 누르고, 두 번째 누르고, 세 번째 누르고. 자, 이렇게 하고 손가락 애니메이션은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손가락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여기 마무리를 좀 짓고 할까? 얘는 요쯤에다가 키프레임 하나 생성하고, 여기다가는 얘를 그냥 가운데로 좀 옮길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재생해 보면 누르고 가운데 화면으로 쭉 이동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손가락 애니메이션은 완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다 잠금을 해제할게요. 필요하면 얘네들은 잠가 놓고 작업해도 되는데, 이제 요게 손가락이 딱 클릭을 할 때 사이즈가 살짝 줄였다가, 그러니까 눌러진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 키프레임이 올라온 다음에 마우스 손가락이 클릭하는 순간, 그죠? 여기 요렇게 클릭하는 순간 있죠? 요 누르기 직전에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해요. 여기 눌러놓고 손가락이 누를 때 같이 사이즈가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자, 요렇게 누를 때 마찬가지 여기다가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얘를 지금 키프레임을 한번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 요 위치를 변경하고, 타임라인에서 위치를 변경하고 얘를 사이즈를 요렇게 줄이면은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요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한번 눌렀다 다시 돌아올 때는 원래 있던 크기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크기는 이전 키프레임 요거 눌러서 컨트롤 C 해서 다음 프레임에, 자, 손가락이 올라오는, 요 정도에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눌러보면, 자, 올라온 다음에 클릭,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작업은 끝난 거예요. 올라오고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알림종 클릭. 자, 근데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속도가 늦은데, 만약에 이걸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씩 조절하면 돼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손가락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걸 하나만 조절하게 되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애니메이션부터 빠르게 만들어 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절하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Z에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사운드를 좀 집어넣어야 돼요. 뿅뿅 누르는 게, 여기 보면 오디오에 음향 효과가 있습니다. 뭐 마술 소리 요게 있네. 요걸 가지고, 자, 누르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손가락 누르는 거 애니메이션 여기죠. 여기다 갖다 이렇게 놓으면 맞겠죠. 그죠? 자, 좀 키우고 클립은 소리 나는 부분까지만 줄여줄게요. 자, 되나 안 되나 볼게요. 그죠? 자, 얘도 Alt키 누르고 복사해서 요 정도에다 갖다 놓으면 아마 맞지 않을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Alt키 누르고 이렇게 복사하면 되죠. 그죠? 자, 소리가 먼저 났어요. 지금은. 그래서 뒤로 조금 빼면, 자, 이게 소리는 띵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좀 늦네요. 그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조금 빠르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효과음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시작 전에 보여드렸던 말소리, 이거는 어디? 녹음을 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녹음하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거.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녹음을 해도 되고 별도로 그냥 녹음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걸 재생하면서 여기 녹음을 누르면 이게 재생이 돼요. 그래서 이 소리는 좀 잠글게요. 소리 안 나게 할게요. 두 개의 트랙을. 자, 이 트랙이 왜 위에 설치했는데 아래로 내려왔냐면 제가 이렇게 겹치려고 하니까 내려온 거예요. 이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눌러서 요 빨간 거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은 재생이 됩니다. 자, 한번 눌러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정지. 그리고 얘는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위쪽에 트랙이 하나 생겼어요. 클립이 하나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오디오 소리까지 다 들리게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키프레임을 잘 사용하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소스 자료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갖다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익혀두면은 응용해서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부터 이제 얘를 복합 클립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쓰는 방법,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배경은 제거를 할게요. 요 배경은 제거를 하고 얘네들을 모조리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이거부터 조절을 해야 돼요. 자, 얘가 멈추죠. 이렇게 재생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끝났어요. 이미. 그죠? 이 정도면 끝났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길이를 이렇게 맞춥니다. 그냥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요 길이. 자, 얘네들을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복합 클립 만들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 얘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 잠시 좀 내려놓고 얘를 어디에 저장하는 거냐면 여기 장치 보면 여기 가져오기는 내가 가져온 소스를 모여두는 곳이고 여기 나의 사전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저장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지금 4개밖에 없죠. 근데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나의 사전 설정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프리라고 딱지가 붙어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혹시 나중에 뭐 유료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딱지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언젠간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프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얘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얘를 이렇게 딱 누르면 벌써 저장이 하나 됐어요. 그죠? 얘를 눌러보면 이게 지금 만든 거예요. 그죠? 얘는 구독, 얘는 여러분 구독, 제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이거는 이전에 만들었던 거고. 자, 얘를 이제 이 캡컷을 끄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 게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사용된 소스들을 다 지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미지만 원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프로젝트예요. 그런데도 나의 사전 설정 들어가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항상 제가 여기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거 갖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끌어다 놓으면은 재생해 볼 때 이런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었던 거 요거 마지막에 한 게 5번이죠. 제목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얘를 딱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좀 길어요. 그죠? 자, 재생해 보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사이즈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그죠? 여기다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해보면 마찬가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이렇게 해서 복합 클립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도 반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캡컷에서 데이터 같은 걸 삭제해 버리면 얘네들도 다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 대비해서 삭제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유용하게 쓸 듯 합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요거 애니메이션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